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인 여자입니다. 저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바보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스스로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고, 세상에 힘든 일은 저만 겪는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많이 바뀌었고, 과거의 아픔은 다 잊은 채로 살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들 지금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정말 큰 오점을 남기고 간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친구와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20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저와 절친이었던 수연이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정말 잘 맞았어요. 당시 취업 준비생이라서 가난한 연애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죠. 저는 직장인이었고 남자친구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라 제가 조금 더 여유 있었습니다. 제가 밥을 사거나 용돈을 주는 경우도 더 많았지만 그래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만큼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했고 언젠간 취업도 성공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아무튼 저의 끈질긴 내조 덕분인 건지 남자친구는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저보다 더 좋은 직장인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저희는 드디어 넉넉하고 안정적인 연애를 할 수 있었죠. 남자친구의 취업 축하 기념으로 저희 커플과 수연이까지 셋이서 술을 마셨습니다. 원래 셋이서 친한 사이라 술도 자주 먹기도 하고 셋이서 여행도 자주 가요. 그만큼 제가 수연이를 많이 믿었고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사귄 지 몇 년이 되었을 때라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남자친구도 그럴 줄 알았고 저는 평생을 함께할 거라는 기대에 더 잘해주었죠. 아직 아무에게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수연이에게 지금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게 오늘이라고 생각했고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웠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수연이가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수연이는 한 번도 남자를 만난 적이 없었기에 그 말을 듣고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꺼내려는 말은 잠시 넣어둔 채 수연이의 말을 들으려고 했지만 취한 수연이는 그 말만 내뱉고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자버렸습니다. 그래도 드디어 수연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거에 제가 다 기뻤죠. 술자리는 끝이 났고 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각자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죠. 확실히 예전보다 씀씀이가 커지기도 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져서 연애도 편안해졌어요. 저희의 연애가 그만큼 진전이 된 건지 저희 사이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랫배가 살짝 묵직하고 왠지 느낌이 이상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했는데 결과는 정확히 2줄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리쳤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것이 너무 기뻤거든요. 둘 다 20대 후반이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었기에 결혼을 지체할 이유가 없었죠. 당연히 남자친구도 좋아할 거라는 생각에 어떻게 서프라이즈를 해줄지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임신을 했는데 벌써부터 머릿속에 남자친구와 결혼식은 언제 올리고 아들일지 딸일지 상상하면서 너무 행복했죠. 그리고 저는 몰래 남자친구 직장 앞까지 가서 서프라이즈를 했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고 만나자마자 임신 테스트기를 건넸죠. 당연히 기뻐서 날뛸 줄 알았던 남자친구는 예상 외의 반응이었습니다. 2줄이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를 보자마자 표정이 싹 굳어졌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몇 분이 지나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몇 분 뒤 남자친구의 첫 마디는 나을 거야? 라고 했죠. 남자친구의 반응에 너무 실망했고 저는 낳으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지우자고 했습니다. 자기가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이 남았고 아직 아이를 키울 책임감이 없대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그때 낳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눈물이 흘렀어요. 당연히 저와 함께하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었는데 저와 결혼을 한다는 확신도 없었고 아이를 지우자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너무 실망했죠. 울면서 집으로 갔고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이는 못 지우겠더라고요. 저 혼자서라도 키우고 싶었지만 미혼모가 엄청 힘들잖아요. 혼자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 절친인 수연이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와 남자친구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죠. 낳으라고 할 줄 알았던 수연이는 남자친구 편이었어요. 나중에 후회한다며 낳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제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수연이의 말을 듣고 많이 놀랐고 저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항상 옳은 말만 하는 수연이었기 때문에 수연이의 조언을 듣고 정말 아이를 지워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침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왔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남자친구는 지금은 지우고 나중에 또다시 생기면 그때는 낳자고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며 평생 잘해주겠다고 약속도 했죠. 아이를 지우자마자 결혼을 제대로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저한테 가벼운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남자친구의 의견을 따랐죠. 저는 바로 다음날 남자친구와 같이 병원으로 가서 아이를 지웠고 펑펑 울었습니다. 남자친구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지만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매일 울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 숨길 수는 없었던 건지 제가 눈이 항상 부어 있으니까 남자친구도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한테 몸 회복이 다 끝나면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기분 전환도 하고 결혼 계획도 제대로 세울 겸 가자고 했죠.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했고 한 달 뒤 저희는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해외로 가게 되었고 여행 내내 너무 행복했어요. 과거의 슬픔이 조금 치유되는 듯한 느낌도 받았고 드디어 이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이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많이 노력도 했죠. 그렇게 몇 박 며칠을 재밌게 놀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공항에서 제가 잠시 화장실을 갔다가 나왔는데 남자친구가 면세점에서 여자 향수를 고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늘 살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던 향수 가게 앞에 서 있길래 제게 사줄 줄 알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모른 척 하면서 남자친구가 계산까지 하는 걸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고 나중에 저에게 줄 때 몰랐던 척 연기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며칠이 지나도 저에게 향수를 주지 않는 겁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저에게 향수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어요. 분명 결제까지 하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 향수는 대체 어디로 간 건지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향수를 받은 사람은 제 주위에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남자친구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어요. 원래 서로의 휴대폰을 잘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비밀번호는 다 압니다.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남자친구의 휴대폰이 보고 싶었고 저는 거기서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되었죠. 수연이와 남자친구가 문자를 주고받았길래 문자 내용을 보았는데 수연이가 제 남자친구에게 향수 잘 받았어. 냄새 너무 좋더라. 너 만날 때 뿌리고 갈게. 라고 문자를 보냈더군요. 문자를 보낸 시간도 저와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원래 둘이 친한 건 알고 있었지만 향수까지 사다 주는 사이일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저 빼고 단둘이서 만나는 사이인지도 전혀 몰랐죠.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남자친구에게 따졌습니다. 그 문자 내용에 대해서 말이죠.
남자친구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수연이가 나한테 먼저 고백했어. 나 취직했을 때 셋이서 술자리 가졌잖아? 그때 나한테 고백하더라. 좋아한다고. 그런데 난 싫지 않았어. 잘못된 거 알았지만 너 몰래 둘이서 그때부터 계속 만났어. 수연이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난 수연이 안 좋아해. 단순히 즐기는 사이였는데 어쩌다 보니 그게 지금까지 지속됐어.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져. 우리 구차하게 매달리고 그러지 말자. 서로 갈 길 가자고. 남자친구의 뻔뻔한 모습을 보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상황에선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서로 갈 길 가자뇨.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고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이랑 미래를 함께하려고 했다는 생각에 너무 소름이 돋았고 스스로 한심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의 뺨을 거세게 한 대 때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수연이와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때 저의 제일 친한 친구일 줄 알았던 애가 제 남자친구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뇨. 그때부터 조금씩 사람을 믿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했던 이유도 아마 수연이가 제 남자친구를 좋아했기에 그 말을 내뱉은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살던 동네를 떠나 새 출발을 했어요. 수연이는 마지막 양심인 건지 저에게 연락 한 통도 없었고 저도 수연이에게 연락하지 않았죠. 그렇게 평생 안 볼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새로운 일도 구하고 30대가 되었어요.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가끔씩 수연이와 전 남자친구가 나오는 악몽도 꾸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죠. 저는 명품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부잣집 사모님부터 술집 여자들까지 정말 가지각색입니다. 그분들 입맛에 맞게 상품을 추천해드리고 멘트를 하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성에 얼추 맞아요. 저희 지점에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항상 비슷해서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처음 보는 사람이 오더라고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낯이 익었고 저는 그 고객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저를 보고 있었죠. 한 1분 뒤 저는 그 사람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바로 몇 년 전 제 남자친구를 뺏어간 수연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수연이는 온몸이 명품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고 저희 매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부 인사도 하는 모습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수연이의 얼굴을 보고 화가 미친 듯이 났지만 그래도 고객이니 웃으면서 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너무 슬펐어요. 저는 수연이한테 존댓말을 쓰면서 물건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는 오랜만에 보는 게 너무 반갑다며 저희 매장에 있는 물건들을 엄청 많이 사갔어요. 그러면서 또 오겠다고 했고 저희는 연락처도 주고받았죠. 수연이가 저희 매장에서 물건을 많이 사간 덕분에 저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그맘때쯤에 실적이 영 별로였는데 수연이 덕분에 좋은 소리를 듣게 되었죠. 그동안 수연이는 어떻게 살고 있었길래 온몸에 명품으로 희가 맞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이는 저에게 연락을 했고 만나기로 했어요. 며칠 뒤 일이 끝난 저녁에 둘이서 오랜만에 술 한잔하기로 했습니다. 몇 년 만에 본 수연이는 과거와 전혀 달랐었고 왠지 모르게 낯설었어요. 솔직히 마음 한켠에 아직 앙금이 남아있기는 했지만 애써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둘 다 술이 조금 취했을 때 수연이가 말을 꺼냈어요. 과거에 미안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 당시에 자기가 너무 외로웠고 기댈 사람이 그 남자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놓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 말도 너무 양심 없는 것 같아서 사과도 못했대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난 지금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용서를 해주지 않았어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 말이 없으니 수연이가 술을 몇 잔을 더 마시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구구절절 늘어놓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술이 다 깼어요. 수연이는 다른 남자와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술과 도박에 빠져서 가정에 소홀했고 가정폭력도 받았다고 해요. 이러다가 아이가 다칠 것 같아서 아이만 데리고 집을 나왔대요. 그러다가 여기에 정착했고 다행히도 자기를 아껴주는 남자를 만나서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업은 치과 의사라고 했고 곧 결혼을 한다고 했죠. 수연이에게 그런 아픈 추억이 있는 줄 몰랐고 울면서 그런 말을 하니까 보듬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등을 토닥여주고 택시를 태워 집에 보냈습니다. 그래도 아픈 과거가 있다는 것이 마음속으로는 조금 고소하기도 했고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죠. 그 이야기에 수연이를 조금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수연이를 잘 대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며칠 뒤 출근하는 날이 아니었지만 일하시는 선배가 조금 늦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선배 출근할 때까지만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도 몇 시간 뒤에 선배가 출근을 했고 저와 교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제 옆에서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한 고객을 보면서 아휴, 저 여자 또 왔네. 저 여자 매일 데리고 오는 남자 다른 거 알아? 내미는 카드도 다른 거 보니까 아마 꽃뱀 같아. 맨날 나 일할 때만 와서 너는 모를 수도 있겠다. 가끔씩 우리 매장에 와서 몇백만 원을 일시불로 긁고 간다니까? 라고 했죠. 저는 선배의 시선이 간 사람을 보았고 그 여자는 바로 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이를 거기서 다시 보니 반갑기도 했는데 선배의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해일 거라고 아닐 거라고 말을 했지만 선배는 자기 말이 무조건 맞다고 했죠. 그리고 수연이 옆에는 잘생기고 키 큰 멋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수연이가 저번에 말한 치과 의사 같았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치과 의사가 낯이 익은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 매장과 점점 가까워져서 자세히 살펴보니 제가 다니는 치과의 의사였습니다. 항상 정말 멋진 의사 선생님이어서 당연히 결혼을 할 줄 알았는데 수연이와 결혼을 할 사이라고 하니까 정말 놀랐죠. 그리고 성격이 워낙에 좋으신 건 알고 있었는데 딸이 있는 수연이를 아내로 맞이하신다는 거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저는 세상이 정말 좁다는 것을 한 번 더 느꼈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정말 우연의 일치로 바로 다음날 치과 예약이 잡혀 있었기에 서프라이즈로 의사 선생님께 수연이 친구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기대에 부풀어서 의사 선생님이 어떤 반응을 하실지 너무 궁금했죠. 치료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께 수연이 친구라고 밝혔어요. 제 예상과 똑같이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좁냐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정말 수연이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곧 상견례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와, 선생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딸이 있는 여자를 아내로 들이실 수 있는지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 라고 했죠. 그런데 선생님은 당황하셨습니다. 네? 딸이라뇨? 저는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고 저와 선생님 사이에는 정적이 흘렀죠. 선생님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휴대폰을 찾았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전화를 받자마자 당신 딸이 있어? 라고 말을 했죠. 아마 수연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해줬다고 의사 선생님은 말을 했고 수연이는 그 순간 맞다고 했죠. 의사 선생님은 충격을 받으면서 전화를 끊었고 저에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가 왠지 죄를 지은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아요. 아마 제가 말하지 않았다면 의사 선생님은 사기 결혼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참에 선배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다 말했습니다. 내미는 카드가 매일 다르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은 머리를 탁 쳤습니다. 혼잣말로 그래서 매일 밤마다 나갔구나 라고 했죠. 드디어 퍼즐이 맞추어지는 듯한 말을 내뱉었고 저에게 구구절절 늘어놓았습니다. 수연이가 매일 밤마다 나갔었는데 그게 술집에 가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수연이가 몸이 아픈 아버지를 돌보러 간다고 했다네요. 그런데 수연이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안 계십니다. 저와 의사 선생님은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하마터면 잘못된 선택을 하실 뻔한 의사 선생님을 도와주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치과에서 나와 휴대폰을 보니 수연이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지금 당장 너 찾아가서 머리채 잡아 뜯어버리고 싶지만 참을게. 과거에 너한테 미안한 일 이번 일로 퉁치자. 안 그래도 그 일이 마음속에 계속 거슬렸는데 나도 당했으니까 이젠 갚을 거 없지? 그리고 다신 연락하지 마. 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수연이는 오히려 당당하게 저에게 문자를 보냈고 저는 그것을 본 순간 수연이와 다시 잘 지낼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제 남자친구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애였는데 힘들게 살아왔다는 말을 듣고 제가 바보같이 조금 흔들렸네요. 수연이의 겉은 명품으로 치장되어 있었지만 속은 가난한 사람 중에서 최고로 가난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은 바로 수연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 정말 함부로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 같은 일 겪지 마시고 꼭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